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이거는 됐고 용제에 대해서 고비를 했는데 공식은 이렇게 다 썼다는 거 아니야? 네. 보진이? 네. 그럼 나와 있어요, 지문에. 그럼 이거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네. 일단 배경주식어 V는 IR일 때 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비례 알아? 네. 무조건? 네. 떨어져 있으면 비례고? 네. 그러면 이걸 곱해서 BQ를 여기다 곱하면 BQR 되잖아? 네. BQR은 MV 이렇게. 네. 그럼 붙어 있으면 반비례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거 떨어져 있으면 비례 아니야? 네.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적용할 준비를 했으면 네.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굉장히 거기다가 이게 도비례? 그럼 이게 상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 뭐 자기장은 세기는 크게.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의미가 뭐야? 공간 개념이라는 장. 자력을 묻히는 공간. 그럼 자기장이 넓어질 수도 있고 작은 공간인데 강력한 세기로 자력이 세질 수도 있죠. 전기량을 주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량이 커지면 이게 P지 B. 네. M이나 V가 커지면 속도가 커지든지 질량이 커지면 이게 커진다는 거잖아. 그지? 이걸 커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고정이 되면 이거는 반비례지만 네. 그지? 이게 그대로인데 이걸 크게 하면 당연히 이게 커지는 거지. 그거 관계를 문장으로 이렇게 써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이제 상수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져 있던 관계. 그런데 이거 자체를 수학할 때는 비례 반비례 가르치는데 그걸 과학이나 사회나 식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스스로 터득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잘 가르쳐 준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일단 먼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림부터 보라고 그랬으니까 뒷판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요거부터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되게 애매하게 분류를 해놨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질량 분석기 입자가 특정한 운동 반지름을 가질 때만 통과할 수 있는 이걸 앞에 있는 내용이지. 네. 근데 이거를 읽으면 그 앞에 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 이거부터 읽었으면. 그래서 반지름 갖도록 자기장, 분리장소를 통과할 수 있는 반지름을 갖도록 하는 자기장이나 전압이나 세기를 조절해야 한다. 그럼 이걸 보면서 공식을 써놨겠지. 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자기장과 전압, 질량 분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럼 가장 여기에다가 이 질량 분리 장치니까 질량에 따른 분리잖아, 그지? 네. 질량 분석기니까. 그럼 질량과 자기장과 가속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식이나 아니면 뭔가 한트를 찾아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3이고 부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놓고 나 같으면 이렇게 3 그러니까 9 그러니까 그지? 1대 이온 입자 C의 질량 이렇게 그지? 아니면 따로 써놔 A, B, C 하고 왜? 헷갈리기 싫어서 3 그지? 9 물음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뭐 같느냐 이렇게 나오겠지 C가.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위를 봐야지. 그러면 열을 가해야 이게 시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열을 가해야 되구나. 그지? 네. 열을 이렇게 많이 가열을 한 다음에 빔으로 쏘는구나. 근데 전압을 줘야 되고 속도를 증가시키게. 네. 증가시켜야 고랑 부딪혔을 때 자기장 형성 상치에서 자기장으로 돼서 형광판에 그 모양새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체크를 했네.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게 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다 표시하는데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 A, B, C 이거 뭐라고? D 이렇게 그래? A, B, C, D D에서 이렇게까지 E. 근데 이만큼. 그럼 이렇게 나오네. 나 여기까지. 그네. 다 여기까지. 라 이렇게 끊어놔야 되지 않냐? 이게 안 헷갈리지 나중에? 네. 그림을 보면 이렇게까지 끊어놓는다고. 왜? 나는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 아까 이거는 기억했어야지. 뭐라고? 가속전압과 자기장과 질량. 네. 가속전압, 자기장. 그 다음에 가열기로 해서 전자빔을 쏴서 형광펜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면 질량, 질량 없네, 그지? 이렇게 해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를 이제 읽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이것도 보지. 아, 기억, 니은 두 개 공통점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자이온하고 화학이론. 아, 여기 뒤에 앞뒤로 설명됐겠지. 그러면 전자, 화학은 CEC니까 동그라미로 치고, 전자는 세모로 치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세모로 다 치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헷갈리지 않게, 이건 뭐라고 기억은? 세모, 화학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또 올라와서, 질량 분석법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 남았잖아. 네. 그럼 읽어보자. 이렇게. 4개나 맞으니까. 거꾸로 왔지, 그지? 네. 그림 보면서. 아주 두 가지식으로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분 체크를 하는데, 어차피 다 읽었는데, 봐봐. 근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곰방 떠오르지? 네. 근본동의 머릿속에 했던 거. 자, 곰방 떠오르지? 네. 그런 다음에 이거 곰방 떠오르면 1초 떠올린 다음에 이거 쫙 나누면 되는데. 왜 애들이 그런다? 왜 하다가 말아요? 떠올라. 전체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 나는 그런데 이제 익숙하게 니네가 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지만, 질량 분석법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자기장에 생긴 자기력이다. 그제? 그러면, 이게 원심력인자 보고, 그지? 네. 자기력. 자, 원심력, 구심력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거 돌팔매를 손으로 잡고 돌릴 때 빙글빙글 돌지? 네. 나가는 거하고 당겨주는 게 있어. 잡아주는 거랑.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원심력. 이거 반대 방향이 구심력. 잡는 거. 이해됐어? 네. 그걸 모르겠으면, 네. 요거랑, 입자에 작용하는 게 뭔지를 보여야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자기력과 원심력의 관계를 봐야지. 네. 근데 원심력이나 구심력이 동시에, 여기 구심력이라 써있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뭘 봐야 되고?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장이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에 생기는 력. 뭐가? 입자에 작용하는 무엇이, 입장에 작용하는 무엇이 자기장에 생기는 자기력이다. 그럼 자기력 찾아야 되지, 나중에.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원심력, 구심력 헷갈리면,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헷갈리면, 이 원심력은 동그라미 쳐야 되고, 구심력은 세모 쳐야지. 여기 나와, 중심 방향으로. 이거는 뭐라고? 나아가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자기장은 뭐라고 했어? 일정 공간이요. 장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공간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 네. 그럼 끌어당겨야지. 공간을 벗어나지 않게.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장이란 단어만 가지고도 나는 푸는데, 배경의식이 사람들은 이 공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간 안에. 됐어요? 네. 자기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네. 이 열에너지를 자기장이나 어떤 공간 개념으로, 네. 안 보이지, 자기장은? 네. 이거를 용기 대신에 묶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1억도가 넘으면 용기가 다 타잖아. 네. 안 타는 거는 자기장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공간 개념.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읽어보시면 또 그림도 다 읽고 이거 봤어. 이거 됐죠? 네. 그 다음에 질량 분석법. 질량에 따라 자기장에 발생하는 운동의 차이. 운동 차이. 자기장의 운동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네. 근데 자기장의 세기와 입자의 전하량 및 속도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뭔가는 일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일정한 뭔가가 하나 달라야 되겠지? 네. 그럼 이거 전하량, 이게 상수 역할을 하는가 확인해야 되고, 분석하는 입자는 전기장에서 가속되나, 자기장으로 입사되나, 그지? 이렇게. 아까 그림에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전자비명에서 가속해. 전기에서. 네. 그런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그 그림에서 봤는데, 힌트. 자기장으로 입사된 입자들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치하는 공률을 따라 운동한다. 그러면, 이게 삥 도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이걸 가보면 그림이 이해가 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장, 가속전압. 아, 이것도 이해가 돼. 왜 나오는지. 아, 속도도 이해가 돼. 그죠? 전기장도, 전기장이 여기까지 가서 이거를 딱 이온 입자에 영향을 해서 속도를 가속해서 쏴버리면 슉 돌면서 나온다는 거네? 그러면, 아, 이거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돼. 그런 다음에 읽기 시작하는 거네. 자, 그러면, 미세 입자까지도 당연히 정확히 출력하고 싶고, 오랜 과학자도 노력해왔고, 그 결과 현대에서는 질량 문정석, 원자핵 질량 가치도 정확히 측정. 이거만 있으면 끝이네. 네. 그래서, 전하를 띄운 이온, 입자의 자기장 속에서 이 운동이 이온 입자에, 그죠? 네. 이온 입자가 아니라 전하를 띈 이온이, 전하를 띈 게 이온이고, 그죠? 네. 그리고 자기장 속에서 운동이 끊고 질량에 따라 차이, 운동이 질량에 따라 차이.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잴 때는 이온 입자로 작은 걸로. 그림과 같이 전압을 걸어줘. 그죠? 걸어준 전기장 2 속에 2가 있어야 돼. 이온 입자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는 속도. 전압과 속도는 비례한다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근데 가속도돼요. 움직인다. 근데 여기에 일정한 속도로 가속된 이온 입자들은 균일한 자기장에 균일한 자기장 빗속에서 입사시키면 자기장 속에 들어가게 하면 이온입자는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자기력 이런 거 있지. 이런 거에 의해서 손가락 이렇게 한 거 가서 휘어져서 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물체가 휘어져서 운동하는데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서 딱 잡는 것보다 크면 어떻게 돼? 땡기면 떨어져. 이게 놔서 이게 튀어나간 게 크면 어떻게 돼? 우주로 날아가.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행한 곳에서 인공위성이 삥삥 도는 거야. 근데 배경지식이고 같아야 한다. 당연하지.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입사된 이온은 원심력을 이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원심력은 삥삥 돌리지. 잡으면 이렇게 나아가는 힘이고 구심력은 원중 중심 방향으로 끌어들기는 이렇게 끌어가는 힘하고 나가는 힘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치? 이거랑 직각으로 되는 이렇게 해서 삥삥삥삥 원이 도는 거야. 자, 그래서 중심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다. 여기에 원심력은 무엇으로? 그럼 요것과 요것이네, 그치? 네. 구심력은 쭉 표현된다. 이렇게 놓는 게 낫지? 네. 즉 하고 표시하면 이걸 왜 봐? 요거 뒤에 요거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이거 원심력 동그라미 아까 구심력 세모 그치? 네. 자, 따라서 이 입자는 이것과 이것과 이 두 개 나오네. 이렇게 이거 꺾어 놓는 게 낫네. 따로따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읽으면서 원심력은 RMV 제곱 이렇게 해서 막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분류한 다음에 이해하는 거지. 훨씬 빠르다는 거지. 이것과 이것의 값이 공률을 따라 움직인다. 있네. 이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네. 근데 나중에 막 필요한 부분들. 이는 이걸 설명해서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그치? 그러면 질량, 속도, 반지름 반면 이거 거꾸로 하지 뭐. 자기장이 세거나 저기장색이나 전하량이 클수록 저기장이 세거나 전하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반지름이 작아진다. 됐네. 결국 합친 거네 또. 네. 그럼 복잡하게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이 이거 한 줄 나중에 이해하고 이거 한 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지. 네. 자기장 세기와 전하량 그리고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일정한 거 3개 아까 나왔는데 아까 필요했었는데 그지? 네.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걸 안 체크했기 때문에 이온의 입자들이 질량에 따라 각 입자들이 운동하는 원캐도의 반지름이 달라진다. 이를 질량 분석이란다. 그래서 톰슨 연도 나오면 또 나와야 되는데 연도 안 나왔네. 연도 또 나왔어? 안 나왔어. 한 개만 딱 나왔는데 그냥 톰슨 그래서 있지만 시료주입부 아까 본 거네? 네. 짱 진공 상태 오케이 됐고 그지? 시료는 기체 잘 체크했는데 따라서 시료주입부에 들어온 시료는 기체가 아닌 액체나 고체산 시료는 가열기에서 기차상으로 변환되어 가열기에서 이것도 잘 체크했네. 잘 찾아. 기체, 분리부
그래서 이온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데 좀 잘 찾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게 크게만 넓히고 나처럼 이렇게 단락별로 이게 필요하다고 난 지금 벌써 몇 번 끊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찍는 시간 오래 걸리냐? 아니요. 그냥 딱 본데 이거 딱 보면 찾기가 쉽잖아 나중에. 네. 이거 4개 이거 증공상태 시료 기차 그지? 전자 아까 전자 세모야라고 했지 전자. 네. 기차의 분자의 전자를 충돌시켜 기체 상태여야 돼. 충돌시켜야 돼. 분자의 전자를 충돌시키는 거야. 뭐 전자의 분자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떨어져나가도록 해서 분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야. 분자의 전자를 충돌해서 전자가 또 떨어지도록 양이온 성분 하는 방법인데 높은 에너지 그제? 시료 분자를 조각내버리는 경우도 있다. 조각내. 그 다음에 화학이론은 메틸이나 아모니아는 시약기체 함께. 그러면 다 됐네 이렇게? 나중에 동그라미 세모로 이거 풀어버리면 되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1, 2, 3, 4 쓰고 어떤 거는 뭐라 그랬어? 어떤 건 1, 2, 3, 4 쓰고 어떤 거는 세모 네모치고 어떤 거는 끊어서 놓고 어떤 거는 묶어서 놓고 어떤 거는 연결해 놓고 그렇게 연습을 조금 해야 되지. 화학 반응 이거는 뭐였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온화 시킨다. 대부분 시료를 양이온으로 이온시켰지만 그렇지만 그치? 대부분의 양이라고 대부분은 양인데 근데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 세모 했는데 포함해서 음이온으로 이온시킨다. 큰 원소를 포함한 시료의 경우 요거 특이한 경우 이렇게 해서 박스 쳐놓은 거지. 특이한 경우니까 예시 이온화 과정 에너지 조절하여 전하량을 동일하게 만든다. 이런 것은 에너지 조절. 이온화 과정에서는 요거 이온한지 이온화 과정에서는 여기는 전자와 화학이잖아. 네. 이게 전자 나왔고 이거는 화학 나왔잖아. 이게 화학인지 이게 아니면 전체 이온한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이온화 입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화학 나오다가 전자하고 화학 나왔는데 여기 이온화 과정 또 이온화로 마무리 졌는지 아니면 요 화학인지 요게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온화 입자는 수천 볼트 전압으로 가속시켜서 아까 여기 나왔지 가속 그림에 다음 장 그림에 투입하면 질량 분리부를 투입하면 질량 원석에 따라서 일정 크기로 작은 반지를 가진 원동한다. 이것도 똑같은 거네, 그지? 네. 각 항일은 검출부의 형광판에 다른 지점을 충돌해서 전하는 속도가 일정하므로 충돌 지점을 알게 된 원운동의 반지름을 통해서 질량을 구한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러니까 첫 부분에는 요거 설명된 거고, 그지? 네. 그때 부분 저 뒤에 그림을 안 보면 이해가 안 된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 문제의 풀이성 요건 또 읽으면서 전체 상황에서 풀으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나눠놓는 게 나중에 뒤에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방식만 해도 그림 읽기 했고 그 다음에 선택지 읽기도 때로는 했지. 선택지 읽기도 하고 또 이 큰 덩어리로 나누는 사이에서 또 이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눌 건 나눠놨지. 찾기 쉽게. 또 동그라미 세모하고 반대되는 경험도 했지.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대립되는 것도 체크를 했지. 자, 그 풀이하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로만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떤 거는 그림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찬반의 특성이 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용어정이나 분류가 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높다 낮다라는 거가 강한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수식한 단어만 꼬치꼬치 찾아가지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읽어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옛날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네가 선택지를 집중을 많이 이제 지금은 하고 있어. 옛날에는 재수임은 이걸 이해하려고 더 고생을 했어. 근데 지금도 선택지도 자세히 보고 재수임도 자세히 봐야 돼. 네가 부담이 가중됐어.
국어를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는지를 알겠어. 저렇게 푸는 것도 많았고. 근데 자기가 이게 그 제시문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 여기 제시해준 문장을. 근데 선택지는 대충 봤었는데 이제 선택지는 꼼꼼하게 보니까 이제 어이없는 건 안 틀려. 네. 어이없는 건 다 안 풀으니까 전반적으로 5점 정도는 늘었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빡빡하고. 자, 그게 정교화되고 빨라지면 네.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슬로우 킥 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선택지를 먼저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읽는지 확정되면 네. 그거에 따라서 그림부터 읽자, 보기부터 읽자, 대조로 읽자, 어떻게 읽자 하면 슉 읽어도 되거든. 네. 그러면 옛날보다 초점이 더 명확해질 거라. 네. 자, 어쨌든 길지 않은 기간인데 네. 수업을 들으라고 권한 이유는 네. 너무 쉬운 거 터무니없는 거를 틀리니까 그거는 없애주고 없애준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접근법을 가르쳐줘서 이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들 부분을 더 빠르게 명확하게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집중되는 그날이 그날 시험 보는 날이 더 높을 테니까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빠르게 그래서 시간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국어 몇 분에 풀어야 돼? 1시간 20분. 그러면 1시간 20분이면 80분 풀어야 돼? 네. 너 몇 분에 풀어? 보통? 거의 맞추거나 한 55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한 60분, 65분 네. 몇 타입 끊을 수 있게 연습해야 돼. 네. 그러면 만점 도전할 수 있어. 네. 어려워도 65분 안 되면 모르는 거라. 그 다음에 공부로 다시 풀어야 돼. 네. 수고하십시오.